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사례 문제를 볼게요. 사례 문제. 자, 먼저 양가로 1번 문제를 보시면, 자, 맨 끝에가 어떠한 행위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대상 적격, 처분성을 검토하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양가로 1번 문제 처음부터 보면은, 자, 갑의 영업소 바로 인근에서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해온 병은 관할행정청 A가 갑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취소 소송을 제기하려고 합니다. 자, 이때 관할행정청 A가 갑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죠. 자, 처분을 자기가 받은 건 아닌데 인근에서 영업을 해온 사람이 소를 제기한다? 제3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원고 적격이 있겠는가라는 것도 이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그죠? 주로 이제 원고 적격은 제3자가 소를 제기했을 때, 네가 처분에 직접 상대방도 아닌데 너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받는 거 맞아?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소를 제기하면은 이제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여기서 이제 원고 적격을 물어보게 된다면 일반 음식점 영업 같은 경우 강학상 특허가 아니라 강학상 허가예요. 허가를 받아서 하는 영업입니다. 따라서 강학상 허가의 근거 법규는 아무리 찾아봐도 너에게 어느 정도의 독점적인 이익을 보장해주겠다. 경쟁이 과다해져서 영업상 불이익을 입는 건 막아주겠다. 뭐 이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허가의 근거 법규에는. 따라서 이 경우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해온 경쟁자가 자신의 경쟁자에 대한 어떤 수익적인 처분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했을 때 원고 적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일반 음식점 영업이 아니라 만약 강학상 특허를 받아서 하는 영업을 하고 있었다면 그때는 그 특허의 근거 법규에서 어느 정도의 경영상 이익을 보장해주는 취지, 법률상 이익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이제 특허를 받아서 영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경쟁자 소송, 경업자 소송, 왜 내 경쟁자에게 허가냐, 특허를 내줬느냐, 내 이익이 줄어들지 않느냐 이렇게 다툴 때는 그 처분의 근거 법규에서 법률상 이익을 보호하고 있느냐 없느냐. 근데 크게 강학상 특허와 허가로 나눠지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원고 적격을 물어보는 건 아니고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가 대상 적격만 물어보고 있어요. 그래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행위가 대상이냐 아니냐. 일단 신고가 나오기 때문에 신고에 관한 간단한 내용도 써주시고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는 지금 갑이 을로부터 영업을 양도받고 영업자 지위 신고를 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신고 자체는 갑이 하는 겁니다. 갑이 행정청에게 내가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을이 아니라 갑으로 바뀌었다. 영업자가 바뀌었다. 이걸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에서 이게 과연 처분이냐라는 부분인데 처분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신고 일정한 사실을 알려달라 그런 신고가 아니라 이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은 더 이상 을은 이제 영업을 못하게 되는 거고 갑이 영업을 할 수 있게 되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게 갑이 와서 신고한 거지만 을은 가만히 있었지만 갑에 대한 처분으로도 봅니다. 을에 대한 처분으로도 봅니다. 을에 대한 처분. 그래서 을에게 당신은 더 이상 영업을 하면 안 됩니다라는 을의 권익을 제한하는 그런 처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때 만약 행정 절차법에서 권익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을 할 때는 사전에 통지해주고 의견 청취 절차로 거쳐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갑이 찾아와서 신고를 하고 그걸 행정청이 수리하면서 찾아오지도 않은 을에게 따로 사전 통지하고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느냐? 거쳐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건 갑에 대한 처분일 뿐 아니라 을에 대한 처분이기도 하다. 을도 직접적인 처분의 상대방이 맞다라고 보고 있고, 또 갑에게는 수익적인 처분이지만 을에게는 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이다. 따라서 불이익한 처분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에 따라 을에게 사전 통지와 사전 의견 청취 절차도 거쳐야 한다고 판례가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을에게 사전 통지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역시 위법한 처분이 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한 행위는 단순한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를 수리한 게 아니라 수리를 요하는 신고를 수리하는 부분, 특히 그 내용을 보면은 양도인에게 더 이상 영업하지 마. 그리고 양수인에게 이제부터 네가 영업해. 이런 점에서 처분성이 인정이 됩니다. 일단 대상 적격을 물어봤으니까 처분성에 관한 일반론부터 시작해서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볼게요. 만약 을이 다른 사업자 바쁜 관계로 갑에게 위 음식점의 영업관리 권한만을 위임하였는데, 갑이 을의 인장과 관계 서류를 위조하여 관할행정청 A에게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였고
관할행정청 A는 그것도 모르고 바로 신고를 수리하겠다면 당해 수리행위의 효력은 어떠한가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있어서 자, 신고에 하자가 있었는데 수리는 그걸 모르고 수리가 됐다. 과연 그 수리, 처분인데 그 처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부분인데 이거 취소 사유에 해당하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라는 견해도 있고 취소할 필요도 없이 이거는 당해무효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 사안처럼 관계 서류를 유지했다. 요쯤 되면은 뭐 학설 대립이 의미가 없어요. 어느 학설에 따르든지 간에 이쯤 되면은 무효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사안에 해당하는 우리 대법원 판례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서는 양도 행위 자체가 없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휘승계 신고를 받아줬다. 애초에 양도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 신고는 수리해봤자 당해무효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요 판례 양가로 1번, 양가로 2번 판례는 이제 작년 이제 변호사 시험에서 이제 공법 기록형 문제로 나왔던 거기서 쟁점으로도 나왔던 부분이기도 한데 이렇게 양도 양수행위 자체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수리하더라도 당연 무효다라는 부분 여기서도 이제 판례를 언급해주면서 이 수리행위는 당연 무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당해 마지막 문제 보면은 양가로 2번 세 번째 줄 그 신고를 수리하겠다면 당해 수리행위는 자 위법한가 적법한가라고 물어보지 않고 효력은 어떠한가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이렇게 효력은 어떠한가라고 물어보면은 무효냐 유효냐를 써달라는 겁니다. 무효냐 유효냐. 그렇죠? 그래서 당해 수리행위는 뭐 무효인가라고 대놓고 물어보기도 하지만은 그냥 효력이 어떠한가, 효력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유효냐 무효냐, 유효냐 무효냐. 그래서 우리 대답은 유효다 또는 무효다 이렇게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만일 갑이 표시사항의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한 식재료를 업소 내에서 보관 사용한 사실이 행정조사 결과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위 행정조사가 위법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내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의 폐기명령은 적고반지 검토하시오입니다. 자, 뭔가 사실은 밝혀졌어요. 분명히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보니까 행정조사가 위법한 거였습니다. 자, 분명히 이 사람은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영업정지 처분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걸 밝히는 과정이 위법하다면 과연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느냐? 결국 안 된다가 결론입니다. 그래서 위법한 행정조사에 기초한 행정처분이 어떻게 되느냐? 결론이 위법하다라는 판례, 그 판례를 우리가 써주시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치 뭐 형사 사건은 아니지만은 형사법에서 배우는 내용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이 사람이 실체법상으로 법을 위반한 범죄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범죄자라는 걸 밝히는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면 증거 능력이 인정이 안 되고 결국 이 사람은 무죄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법을 위반했다는 사실은 맞아요. 그걸 밝혀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밝혀냈냐? 위법한 행정조사를 통해 밝혀냈어요. 그러면은 이거 역시 형사법에서 우리가 배우는 위수증처럼 결국 이 제재처분, 영업정지 1개월, 해당 제품의 폐기명령도 위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학설 세 가지를 간단하게 언급해 주시면서 쓰면 되는 부분이에요. 자, 양가로 4번 볼게요. 자, 관할행정청 A의 영업정지 처분이 위법한 처분이었다면 그리고 위법성의 정도는 취소 사유이네요. 자, 그러면 형사법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죄로 기존의 갑에게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는가입니다. 자, 지금 행정법 문제인데 갑자기 여기서 막 형사법원이나 민사법원이 튀어나온다. 이런 경우 선결 문제예요. 선결 문제. 공정력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형사법원에서 기소된 갑에게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는가인데 자, 형사법원에서 선결 문제로 처분에 대해서 뭔가를 판단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 크게 두 가지죠. 유법성을 심사할 수 있느냐,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 이렇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결 문제 같은 경우 그럼 지금 보면 자, 민사법원의 문제로 나오면 자, 민사법원의 문제로 나오면 주로 이제 민사법원, 형사법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민사법원에서 자, 그 처분의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느냐,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국가배상 청구로 나오고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 그래서 자,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았다. 그리고 그 운전면허 취소 처분 때문에 운전을 못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자, 그때 손해배상, 국가배상 청구를 청구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는 취소 판결을 받아오지 않은 상태다. 그 상태. 따라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대해서 위법성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데 취소 판결이 아직 없었다면
유효한 것으로 통용이 돼요. 그게 공정적입니다. 그래서 비록 흠이 있더라도 하자가 있더라도 당해무효가 아니라면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해서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사법원에서도 당신이 받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은 위법한 건 알겠는데 그 부분 아직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서 서울시청장이 직접 직권 취소를 해줬다든지 행정심판위원회나 행정법원에서 취소 판결, 취소 심판이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유효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위법성도 심사를 못하느냐? 할 수 있다죠. 따라서 위법성은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효력만 부인 안 하면 되는 거고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직무집행 위법하니까 국가배상 청구 인용이 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주로 국가배상 청구로 나오고 위법성 심사가 이제 가능합니다. 위법성 심사 가능하죠. 자, 또 한편으로 위법성이 아니라 이제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의 부분인데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의 부분은 부당이득 반환 청구로 나옵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 자, 내가 세금을 냈다 또는 무슨 부담금을 냈다, 과태료를 냈다, 어쨌든 내가 금전급부 의무를 받아서 그에 따라서 이제 돈을 냈습니다. 돈을 냈는데 아무리 봐도 나에 대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야. 당연무효네. 자, 당연무효면은 나는 세금을 안 내도 되는데 세금을 냈네. 내 돈 돌려놔라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받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당이득 반환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받은 세금이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돼요. 즉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야 됩니다. 당연무효야 돼요. 자, 따라서 과세 처분이 당연무효라면 당연히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통해서 받을 수 있는데 만약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면 과세 처분이 위법하긴 한데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 사유에 불과하다면 그때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인용될 수 없습니다. 왜냐? 공정력 때문에 효력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위법하다, 과세 처분이 위법하다까지는 판단할 수 있는데 과세 처분이 무효다,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역시 공정력 때문에. 따라서 과세 처분이 위법한 건 맞지만 무효는 아니니까 국가가 받은 세금은 원인이 있는 거예요. 부당이득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기각이 되는 그런 문제로 나오고 있고요. 형사법원 같은 경우도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느냐, 위법성을 심사할 수 있느냐, 역시 심사 가능합니다. 그리고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 역시 우리 판례는 이건 또 안 된다, 불가능,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라고 봐주고 있습니다. 자, 형사법에서 이제 위법성 심사가 가능하냐, 효력을 부인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 위법성 심사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많이 무슨 명령 위반죄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명령 위반죄로 기소된 경우입니다. 너 왜 여기다가 불법 시설물을 만들었어요? 빨리 이거 철거하세요. 이렇게 원상 복구 명령을 내렸는데 그걸 따르지 않고 있다. 이 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인데 명령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으려면 그 명령이 적법한 명령이어야 합니다. 만약 그 원상 복구 명령이 위법한 명령이라면 그 명령을 따르도 죄가 되지 않는 거죠.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따라서 무죄 판결이 나오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무슨 명령 위반죄로 기소가 됐는데 법원은 여기서 무죄 판결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위법성 심사, 형사법원의 위법성 심사입니다. 자, 이거 역시 형사법원은 처분에 가지고 있는 힘, 공정력 때문에 그 명령, 원상 복구 명령의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당연무효라면 당연히 부인할 수 있지만 당연무효가 아니고 취소 사유만 있다면 효력을 부인할 수는 없고 유효하다고 봐줘야 됩니다. 하지만 위법하다는 점은 판단할 수 있어요. 따라서 위법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것은 죄가 되지 않는다, 무죄 판결을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죠. 우리 기출문제에서도 공무집행방해죄로도 나오게 됐어요. 공무집행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려면은 공무집행이 이제 적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런데 만약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폭행 협박을 했다 하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 부분을 형사법원에서 판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효력을 부인하는 부분 같은 경우 우리 판례가 존재하고 있는 거는 이제 운전면허를 딸 수 없는데 자기 형하고 얼굴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자기 형인 것처럼 속이고 나이를 속이고 운전면허를 땄습니다. 자, 연령 미달자에게 나간 운전면허 발급 처분이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사유라고 봤어요. 우리 판례는 취소사유이기 때문에 어린애에게 면허가 잘못 나가긴 했지만 일단은 유효한 겁니다. 위법한 거긴 하지만 일단 유효한 거예요. 유효한 거고. 그 부분. 자, 이 어린애가 운전면허 가지고 운전하다가 걸렸다. 과연 이게 무면허 운전이겠느냐가 문제가 됐는데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로 기소가 됐고 역시 무죄 판결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 쟁점이 됐던 부분입니다. 만약 이때 운전면허 발급 처분이 취소 사유에 불과한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다면 운전면허 발급 당연무효. 그러면은
이 어린애가 가지고 있는 면허는 당해무효인 면허이기 때문에 면허 없이 운전한 거예요. 그래서 무면허 운전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올 겁니다. 근데 반대로 공정력은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취소 사유가 있는 운전면허 발급 처분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유효한 것이다 라고 보게 되면 그 어린아이는 유효한 면허 가지고 운전한 거니까 무면허 운전이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무죄 판결로 나오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주로 이제 효력 부인 관련해 가지고는 어떠한 처분, 효력을 부인할 수 있느냐, 역시 무면허 운전죄 관련된 무면허 운전 관련된 부분이 판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